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 11번째 선진편을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공자가 말하기를 선진이, 선진 여기 뒤에는 후진이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선배 후배라는 소리예요. 앞선 사람, 뒷사람 이런 소리죠. 앞선 사람들이 예학에 야인야오, 예학에 있어서 우리가 야인 밑에는 또 후진은 뒤에 나온 사람들은 예학에 대해 있어서 군자야라.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죠. 내가 야인이라고 하는 건 요즘의 말로 하면은 상남자 스타일이고 군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세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옛날 사람이 여기서 토를 군자야라 하나니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라자로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놨죠. 이게 뭐냐면은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말들이 있었다는 것을 공자가 인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이 말을 인용한 것을 이렇게 뭐뭐라고 하나니 이렇게. 자, 만약에 이게 공자가 직접 한 말이라면은 공자가 완전히 새롭게 한 말이라면은 군자야라 이렇게 끝나야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자, 이게 왜 그 당시에 있었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석을 보죠. 선진, 후진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전배, 후배와 같다. 선배, 후배와 같은 말이다. 야인은 교회 밖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저 촌놈 그러죠. 그러니까 촌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련되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촌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그 본심이 착하고 어질고 이렇게 그 세상에 많이 물들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일종의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군자는 현사대부다. 정자가르되 선진이 예학에 있어서 문질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뭐랄까 교양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교양을 갖춰야 되는 것.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래의 바탕 모습. 그러니까 질박하다든가 이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양과 본래의 바탕이 모두 마땅함을 얻었거늘. 자, 선지는 이제 사람들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은 도리어 질박한 것을 바탕이 소박한 것을 야인이라고 여긴다고 하고 후진들은 예학에 있어서 문이 그 바탕을 넘어간 거는 이제 도리어 문질이 빈빈이라고 이르러 군자로 여기나니 자 이와 같은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이거를 공자의 말이라고 공자의 말로 여긴 게 아니라 공자도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정자라든가 이런 사람의 글을 보고 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거는 공자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글이 공자가 이게 말이라고 한다면은 선진의 이야기에 있어서 너무 예를 들어서 거칠고 후세 사람의 이야기에 있어서 참 세련됐다 이런 말을 공자가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자가 당시 사람들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현토를 뭐뭐라고 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말 문승이 이게 뭐냐면은 주나라 말기에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중국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까지는 형식적이지만 주나라 천자애가 그 중심으로 제후들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공자 때 이미 주나라 말기에 어떠한 그 뭐랄까 왕권의 그 권력이 뭐랄까 약화되면서 여러 가지 말기적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라는 거예요. 주말에 문이 이기고 이겼다. 고로 당시 사람들의 많이 이와 같아서 스스로 그 문에 넘어가는 것을 지나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했다. 요거 잘 읽어보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 나로 하여금 예약을 쓰게 한다면은 나는 선진을 차라리 따라가겠다. 용지는 예약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거다. 공자가 이미 시인의 언, 당시 사람들의 말을 기술하고 또 스스로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뭐냐면은 지나친 것을 덜어서 중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용의 덕을 지키겠다는 거죠. 지나친 거는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게 항상 공자가 가르치는 어떤 교육 방법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금 봐야 돼요. 그 시대적인 그 공자가 진나라하고 채나라 사이에서 곤욕을 겪었었거든요. 그때 그 환태라는 놈이 공자를 죽이려고 그랬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나무에 그 밑에 제자들 있을 때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를 넘어뜨려가지고 공자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공자가 그걸 알고서 누군가가 이해해줬겠죠? 그래서 피했던 거예요. 그 전에 요 글 나왔었죠? 하늘이 장차 이문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환태라는 놈이 그 나에게서 어찌하겠는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채의 땅에서 나를 쫓던 제자들이 모두 이제 내 문화에는 미치지 못했구나. 죽기도 하고 낙오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공자가 일찍이 진나라하고 채나라 사이에서 봉변을 당했다 이런 소리예요. 진나라하고 채나라. 여러분 처음 볼 때는 여러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지만은 자꾸만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많이 쫓았더니 이때는 많이 제자들이 공자를 따랐는데 이때 당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두 내 문화에 남아있지 않다. 고로 공자가 그들을 생각하시니 모두 서로 어려운 가운데 환난한 중에 서로 의지했던 서로 따르고 의지했던 것을 잊지 않으신 거다. 여러분 꼭 제자만 선생을 따르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도 제자한테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 상태에 공자 혼자서 그 천하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덜 외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학문이 오늘날까지 그것이 좋든 싫든지 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공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공자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덕행에 이제 공자가 이제 회고하는 거예요. 덕행에 있어서는 안연과 민자건과 연배구와 중궁이 뛰어났고 말 잘하는 거 언어에 있어서는 재하 자공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염유와 계로는 자유죠. 염유와 계로, 문학엔 자유와 자하다. 자, 제자가 공자의 말로 인해서 이 10사람을 기록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 장점인 바를 가리키니 여기서 목이라고 하는 건 동사로 해석하면 돼요. 그 장점인 바를 가리켜서 분이삭과 4개의 과정으로 구분하니 4개의 과정이라는 뭐냐면 덕행, 언어, 정사, 문학
요거죠. 그래서 공자가 사람을 가르칠 때 각각 그 제목으로 인한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다. 참 이런 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 얘기하죠. 각각 그 재능으로 인한다. 예. 이게 뭐죠? 각각 그 재능을 인한다는 게 그 사람의 타고난 자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장구 그 서문에서도 주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하늘이 예를 들어서 인의 예지성을 누구한테나 주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연예나 인기질지품이 혹불능제세 그랬잖아요. 기질지품이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 각각 같지 않다를 했잖아요. 예, 그 같지 않은 것이 바로 장점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덕행, 언어, 정사, 문학이라고 하는 자질로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각인기제라고 말을 표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대학 주자주에서 이런 거는 외우더라 한 것은 처음에 명덕장 바로 뒤에 각 인기 소발이 수명지라 그랬잖아요. 각각 그 바라는 바를 따라서 드디어 밝혀낸다. 각 인기 소발이 수명지. 뭐가 바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자질, 장점. 예. 많은 분야 중에 있어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니까 그릇이 아니니까 이것이 다 그릇이죠. 일종의. 예. 어떤 한 가지 특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떠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쉽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의 장점이 사회에서 발현되지 못했을 뿐이지 누구한테든지 각각 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자가 이르되 이 내과는 그 부자를 그 진체에서 따랐던 자들이다. 문인의 현자가 공자 문인 가운데 어진 자가 진실로 여기에 끝이지 않지만은 이 정도로 끝이는 것은 아니나 이런 소리예요. 아니니 진실로 부지차. 다만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니. 왜냐하면 증자는 도를 전하는데 여기에 끼질 않았잖아요. 증자의 이름이 없잖아요. 고로 공자의 십철을 아는 것은 십철을 논하거든요. 그 공자의 십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세속에 논한 거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증자가 빠졌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회는 이제 안 회죠. 회는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기뻐하는 바가 없어. 이런 식이죠. 예. 이게 푸념일까요? 칭찬한 거죠. 예. 무소불열 이온저. 요즘 말로는 이거는 강조예요. 야, 현토를 붙일 때도 언어의 무소불열이라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예.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기뻐하지 아니할 바가 없다. 이렇게 돼. 기뻐하지 아니함이 없구나. 이런 소리죠. 이온저 이렇게 강조. 예. 이렇게 강조한 거죠. 예. 강조한 거래요. 예. 이런 거는 현토는 그 사람의 보는 능력에 따라서 또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사서에 나오는 현토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예. 만약에 우리들이 쓰면은 모야는 비조 아자야 로다 어언에 무소불열 만약에 여기에 호자가 있으면은 이온저 이렇게 써도 되죠. 저도 이 정도는 알죠. 그런데 이 어조사가 없을 때도 여러분 일종의 이온저 이렇게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글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도대체 아내는 어떨 때는 아내는 꼭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태의 성기사인데 그 말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러나서 내가 한 말을 보니까 그대로 실천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조아나는 자아의 기여와 같다. 예. 자아의 기여 여러분 이거 생각 안 나시죠? 예.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아가 시를 인용을 하니까 공자가 칭찬했잖아요. 예.
자아가 나를 일으키니. 그러니까 의문으로 인하여 여러분 서로 돕는 것. 의문으로 인하여서 어떤 우리가 의문점이 있을 때 서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의문으로 인하여 상장 서로 돕는다. 요것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글을 젊었을 때 글을 외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얘기 학기편에 언젠가 제가 학기편은 꼭 강의를 한번 할 겁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교학상장. 생각나죠 이제. 가르치는 거, 배우는 것.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도움이 된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제 강의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배우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제가 젊었을 때 이 글들을 외웠다 하더라도 또 공부를 하고 새롭게 한번 다 점검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부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공부,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권유해 주고 싶은 거 뭐냐면은 한번 누군가를 가르쳐 봐라. 그리고 자기 생각의 글을 써라. 이 두 가지. 뭐 저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어느 정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글을 쓰면은 남의 글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의 글을 쓰는 사람의 고민이 보여요. 그리고 스스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처음 이거 하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자아가 나를 일으키는구나. 예를 들어서 옛 것을 말해줬더니 지레정운절했잖아.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안다.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글이 있습니다. 안자가 성인의 말에 있어서 요거는 식으로 하면 안 돼. 묵식 하면 묵지, 알지자. 묵묵히 알고 마음이 통해서 의심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이미 공자의 그 한 칸이 미달할 뿐이지 모든 책을 공자가 방불 했다는 거예요. 고로 공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니 그 말이 마치 무엇인가 유감이 있는 것 같으나 약간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실은 깊이 기뻐하신 거다. 호시가 그러되 공자가 안에 있어서 어찌 진실로 나에게 도움이 있는 것을 바랐겠는가. 성인의 이것은 겸독이요 또한 깊이 안자를 칭찬한 것이다. 것일 뿐이다. 이렇게 공자가 말하기를 효자구나 민자거니여. 참 이런 것도 이렇게 효자라는 말을 먼저 딱 하고 민자건. 그러니까 얼마나 친숙합니까? 효자라 민자거니여. 일종의 다 이것이 구어체예요. 인불간어 기부모 곤재지연 이러다. 일반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들의 말하는 데 있어서 틈을 잡지 못한다. 이거는 부모 형제들이 민자건에도 우리 아들 효자라고 이렇게 정평이 난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 이웃 주변 사람들이 부모, 형제들의 이와 같은 말에 대해서 간이라고 하는 트집을 잡지 못했다 이런 소리예요. 보통은 누가 그러죠? 자기 자신 뭐 자랑하. 아이고 탁이나 효자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속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시가 그러되 부모 형제가 그 효하고 우하라고 칭찬하면서
부모 형제가 민자건에 대해서 효자고 우애가 있는 사람이다고 그렇게 칭찬하며 사람들이 모두 믿고서 다른 말을 없는 것은 그 효의 실체가 저거 중이 저거해라. 마음 가운데에 쌓여서 몸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다. 이런 말 잘 쓰죠. 저거 중이 저거외, 병저 중이 형저외. 병이 그 안에 있으면 병의 증상이 바깥으로 드러낸다. 공자가 탄임이지 감탄하고 아름답게 여긴 거다. 자, 남용이라는 제자가 삼복백규원을 공자가 그 형의 자로서 처지하시다. 남용이 요것도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 형의 딸로서, 여기는 딸이요. 딸로서 시집 보냈다 이런 소리죠. 남용이라는 제자가 삼복 하루에 3번이래요. 3번 백규라는 시를 반복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외웠다는 거예요. 백규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같이 시전을 공부를 하면은 뭐 저도 시전에 대해서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이 읽고 좋아했고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 모르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옛날 제도라든가 옛날 물건 같은 경우 말의 어떤 도구라든가 이런 건 뭐 저희들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백규라고 하는 시는 뭐냐면 시전 대하의 억지편 이런 식이에요. 자, 시전 어디에 있다? 무슨 편? 제목이 억지. 억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옛날에는 제목을 논어 11편도 선진이라는 글자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선진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일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8일이라고 제목을 다른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유명한 그 내용이에요. 상규지점은 상가마야 언니와 사원지점은 불가 위하라. 이런 말이 이게 시예요. 백규라고 아주 하얀 그 옥에 허물은 아무리 옥이 깨끗해도 우리가 하자라는 말 있죠? 하는 옥이에요. 자는 옥에 티가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예요. 좋은 옥에 허물은 무엇인가 티는 오히려 가히 깎아낼 수가 있지만은 사원지점 이 말에 허물은 돌이킬 수가 없다. 말을 한번 뱉어놓으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을 상처를 주는데 여러분 창칼이라든가 돈을 훔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상처를 깊해주지만은 우리가 일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말만큼 빨리 오랫동안 상처를 주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돈을 잃어버린 것은 그때 당시는 엄청 힘들고 정말 못 견디고 그러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그 감정이 누그러지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좋지 못한 어떠한 그 말을 듣는 것은 그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외우기도 쉽죠. 백규지점은 상가 마야원이와 사원지점은 불가 위하라. 이게 시예요,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게 음풍농월, 자연 환경에 뭐 빗대가지고 그런 것만 시가 아니라 그것은 시의 아주 사소한 영역이에요. 장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남용이 하루에 3번 이 말을 반복한 거다. 일이 가어에 보인다. 가어라고 하는 책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어는 공자 가어라고 알면 됩니다. 근데 공자 가어는 왜 논어하고 비교가 아주 약간의 그 성경으로 말하자면 외경에 해당되는 글이에요. 왜냐하면 가어에는 그 사실하고는 관계없는 위서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어도 굉장히 재밌는 글이 많이 있다는 거 모두 심히 그 근원, 말을 상가하는데 의미가
뜻을 두은 것에 깊이 그 말을 삼가하는데 뜻을 뒀다. 이거는 곧 앞에서도 나왔죠. 방위도에 불패하고 나라의 정치적이 올바른 정치가 행해질 때는 남용이라는 사람은 저버리지 않고 폐기되지 않는다 소리죠. 방무도에 나라의 올바른 정치가 시행되지 않을 때는 소위 화를 면할 수가 있다. 항상 말을 조심하니까 고로 공자가 그 형의 딸로서 시집 보냈다. 범시가로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행의 표현이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그 열매이니 그 말을 쉽게 하고 능히 행동을 근실하게 할 자가 있지 않다. 근데 여러분 원래는 여기다가 야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보통은 써요. 그러니까 미유 이기연이 능 근어 행자야 니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 관심이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맹자는 이와 같은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미유를 맨 뒤에다가 이렇게 옮겨요. 이기연이 능 근어 행자 미지유아니라 이렇게 미지유아니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남용이 그 말을 상가함이 이와 같으면 반드시 능히 그 행동을 얼마만큼 조심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말도 이렇게 조심하는데 반드시 행실도 근신할 것이다라는 거죠. 개강자가 제자에 대해서 묻기를 제자 가운데 누가 학문을 제일 좋아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공자가 대하에 말하기를 자 여기에도 개강자는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그 실권자죠. 이 위로는 임금이 있었으니까 자 아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내라는 친구가 있었으니 그 학문을 좋아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단명이 일찍 죽었다. 28인가 9에 죽었다 그랬죠. 근데 지금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범시가로되 자 애공과 강자가 묻는 것은 똑같은데 대답에는 자세하게 말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애공이 물었을 때는 자세하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는 불천노 불이과라고 그랬잖아요. 자세하고 간략하게 한 것은 신하가 임금에 고할 때는 불갑을 다 해야 되고 만약에 강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능히 그 질문을 기다린 다음에 이에 고하시니 이것 또한 교회지도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교회라고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맹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맹자가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콕진하게 자세히 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제어가 3년상이 기니까 욕 단상 빨리 할 때는 너는 그 3년 동안이 길다고 생각하느냐? 1년으로 끝나는 것이 네 마음에 편하면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어는 그걸 가지고 편하다 그랬으니까 공자가 다른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아주 질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그만둔 거예요. 자, 가르치기를 그만둔 것이 또한 가르치는 거예요. 안연이 주권을, 안연은 아내죠. 안연이 주권을 안로가, 안자의 아내의 아버지죠. 아내의 아버지가 그 공자의 수레를 청하해서 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곽이거든요. 이거는 외곽이라고 외곽. 내관. 우리가 보통 관이라고 그러죠. 관을 바깥으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은 아내의 아버지가 공자한테 아주 선생님 그 수레를 팔아가지고서 이 곽을 장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이때 알로는 그 안연의 아버지니 이름이 무효라. 공자보다 6세가 어리다. 이럴 때는 여기 비교급이 빠져 있는 거예요. 소어 공자 6세. 예. 이렇게 하면 문법적으로 하지만 그냥 안 써도 된다는 거. 공자보다 6세가 적다. 예. 공자가 처음 가르칠 때 배움을 받았다. 예. 곽은 외관이다. 예. 관을 바깥에 또 싸는 거죠. 청위곽은 수레를 팔아서 곽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다. 예. 가난했으니까. 예. 아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공자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수레를 팔아서 곽을 사서 이렇게 곽을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괜히 그 안내의 아버지가 괜히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뒷장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공자가 하는데 이 글을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자, 공자가 뭐라 그러면 재주가 있던 재주가 없던 간에 또한 각각 다 내 자식이다 이 소리예요. 자, 아내가 당신의 자식이고 백어가 내 자식인데 백어가 아내만 못했거든요. 재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아내가 재주가 있고 백어는 재주가 없지만 각각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우리 자식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백어가 네가 죽었을 때 관은 있었고 그때도 곽은 없으니 내가 도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걷는 걸 도행이라 그래요. 도행으로 도행하여 곽을 하지 아니한 것은 걷고 이때 당시에도 수레를 팔았다는 거죠. 도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레가 없으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행함으로써 곽을 만들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때 당시에 대부의 그 뒤에 따르기 때문이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함부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이 조문 해석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니는 공자의 아들이니 백어다. 여기도 공자보다 앞서서 졸했다. 말하자면 그 이의 재능이 비록 안연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나와 공자와 알로 같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자식이다. 공자가 이때 이미 치사로 돼. 앞서서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 치사는 벼슬에 나간다는 게 아니라 벼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70살이 되면은 그거를 치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이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의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그때는 의자도 하사받아요. 보통은 막 60대 가면은 그 지팡이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치사로 나이가 70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대부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따른 것이오늘 후는 겸사다. 그때는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도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글이에요. 자, 호시가 아르되 공자가 우연히 구간인의 상을 만나서, 그러니까 공자가 어디 여행을 어느 다른 나라로 가다가 그 전에 머물렀었던 요즘 말하면 여관 주인이 가서 보니까 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일찍이 참을 빼가지고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죽음을 했다는 거예요. 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레를 모는 말의 견말,
말의 바깥에 있는 것을 참이라 그래요. 참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빼가지고서 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알로의 청을 허락지 아니한 것은 왜인가? 자, 장사 지낼 때 곽이 없어도 돼요. 곽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참은 가히 빼어서 쓰고 다시 그것을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는 걸어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 당시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건 명거. 자, 이 명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임금이 하사한 수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주어서 요거는 육으로 팔다.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게 아니니까 임금이 내려주신 거니까. 예. 그리고 또한 차위 소식이라고 만나 소지 여기 띄어서 차위 소지의 궁핍자가 드가하야 이 명강이 부기이면 기 성심이여 직도재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을 두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차위 소식 나하고 아는 사람 여기서 식으로 읽는 게 맞겠다. 알고 지내던 사람이 나하고 알고 지내던 사람이 굉장히 궁핍해 가난한 사람이 알고 지내던 아주 가난한 사람이 드가하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도움을 주어서 경제적인 어떠한 도움을 주어서 은혜로 여겨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내가 저 친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가 조금 뭐 도움을 주면은 고맙게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힘써서 애써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 뜻에 부합한다면 이것이 어찌 진실된 마음이고 직도이겠는가.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또한 알고 지내던 궁핍한 자가 나의 도움을 고맙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 혹자는 어떤 그 사람들의 말이죠. 예. 혹자는 혹자 이위 뭐뭐로 여기다. 혹자는 뭐뭐라고 여기냐면 이런 소리죠. 군자가 예를 행하는 거는 나의 재물이 있고 없을 따름에 참고해야 된다. 시라고 하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라고 여기다. 이렇게 맨 나중에. 그러니까 군자가 예를 행하는 것은 그 군자 자신의 재물 상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것을 살펴본다고 여겼는데 군자의 재물을 쓰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의의 가부를 보는 것이니 어찌 그 유무를 있고 없음을 오직 단지 있고 없음을 고찰하겠는가 이런 뜻이죠. 이건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예. 이 말도 원래는 여러분 시지유무 원래는 시지 오자는 없고 시지유무에 이것도 원래 얘기에 나와요. 예. 제사 지낼 때 칭가지유무 집안의 재물에 있고 없음에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맞추다. 가지유무 집안의 재산에 있고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사 지내는 게 지금도 제사 지내려면 막 거창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소박하게 해도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술 한 잔 올려놓고 북어포 하나 정도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주 더한 경우는 물 한 잔 올려놓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칭가지 유무예요. 당궁편에 나옵니다. 당궁. 이 유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 이해할까봐 군자가 재물을 쓰는 데서는 의의 옳고 그름의 의지가부. 이거 멋지죠? 의지가부를 살피는 것이지 어찌 재산에 있고 없음을 어찌 다만 재산에 있고 없음을 살피는 것이겠는가
예, 멋진 말이죠, 이런 거는. 예. 자, 요게 이제 그 당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발췌를 했으니까 공자가 위나라에 갈 때, 자, 옛날 관인의 상을 만났다. 예, 옛날에 알고 지냈던 어떤 그 여관집의 어떤 주인의 상을 만났는데 공자가 들어갔을 때 곡하는데 슬펐다는 거예요. 곡하는데 굉장히 슬퍼가지고서 그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슬픈 마음이어가지고 출하야 하고 출하야. 그 공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공자가 나와서 자공으로 하여금 참을 빼다가 요거는 탈은 이제 뺄 탈자입니다. 참을 빼가지고 부주를 해라. 그대니 자공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선생님 문인의 상에 있어서는 탈참한 바가 있지 않았는데 구간에 탈참하는 것은 너무 문의 이중어니까 너무 심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자공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아니 선생님 아드님이나 누구한테도 그 탈참하지도 않았는데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부주를 심하게 합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의 이중어니까 이에 너무 중한 것이 아닙니까? 너무 중하다는 뜻이에요. 요거랑 문의 호이까는 항상 이게 이 뜻이에요. 너무 지나치다 이런 뜻이죠.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향자에 앞서서 들어가서 곡한데 우어일에 출제오니 이래라는 너무나 슬픔에 빠져가지고 이런 소리예요.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렸다. 그 왠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눈물이 이유도 없는 것을 싫어한다. 여오부 체지 무종야라다. 요게 여러분 소자 행자라. 너는 행하라 이런 소리예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당했는데 야, 너 요즘에 어렵지? 야, 너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냐?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야, 너 집에 먹을 쌀이라도 좀 있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야. 나는 눈물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흘리는 거. 자, 눈물을 흘렸으면 어떻게 했죠? 애도했으니까 부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그와 같은 빈말, 어려운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야, 너 그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집안에 애들 쌀찌고, 애들 학교 다니는데 돈이라도, 그런 말을 했으면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빈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 것처럼 하지만 실상이 이게 바로 여오부 체지 무종야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 이거 참 무서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자의 말 가운데는 구닥다리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오래전 하나의 일화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요 말을 참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따름이 없는 거를 나는 싫어한다, 미워한다. 눈물을 흘렸으면 무엇인가 따라야 되죠. 그 상대방이 어려운 거를 물었으면은 묻고 애석하게 여겼으면은 도움을 줘야죠. 그 말만 하고 그냥 하면 뭐예요, 그거. 그 듣는 사람은 얘가 혹시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입맛 싹 다 씹어도 되겠어요. 기분 되게 나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옛날 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현대에 있어서도 여러분 심리